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맹을 극복해야 통일이 보인다 라는 시대적인 유행어를 만드신 분이시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님이시고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신 김진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의 신년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두 시정연설을 분석합니까? 왜 북한의 신년사를 분석해야 되죠? 이 말씀은 농담처럼 드리지만 분석할 게 없습니다. 텍스트에 충실하십시오. 텍스트에 충실합시다. 예를 들어 수폭이 터졌다. 중대 발표를 했어요. 너무 자명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수폭이니 아니니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해야 되죠? 텍스트에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선악적 관점에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입니까? 그냥 있는 대로 발표한 대로 그러네 이 정도 이야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분단 70년의 북명이 총체적 북한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특별히 분석하지 않아도 될 것들조차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측의 신년사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긴 하죠. 저한테 부탁이 들어온 것은 신년사 분석 및 7차 당대회인데 사실 이거 핵심들만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할 것 같긴 한데 신년사가 뭔지부터 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2 신년사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강성국가죠. 무엇을 통해서 7차 당대회. 7차 당대회가 좀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냥 이 정도 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7차 대회는 결국 김정은 시대를 이야기하겠죠. 이제 본격적인 실질적인 김정은 시대를 매듭을 확실히 짓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2016년 신년사의 의미들을 이 두 줄에서 압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년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신년사는 게 과연 뭘까? 왜 북한 학자들은 신년사만 나오면 그걸 몇 번씩 읽어보고 지난과 비교해보고 왜 그러는지. 신년사는 내용의 엄정성, 정확성, 보편성, 절대성을 가집니다.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신년사를 서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준비한다 그러죠. 사실은 북측의 저 조직체계, 저 집단주의 체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대미문의 체제죠. 전대미문의 체제라는 이야기는 클린턴과 올브라이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좀 구술에 임할까 싶어서.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커뮤니티가 나오던 시절에 클린턴과 올브라이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저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는 전대미문의 체제다. 하여튼 저 전대미문의 집단주의 체제가 굴러가는 일상적인 생활, 양식, 그 고도의 집단주의 사실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맹아로서 1년 총결산에서 내년도 과업까지 내는 게 신년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은 말입니다. 참으로 엄정하고 정확하고 보편성, 절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년도 국가 전 부문의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점 실천 계획으로 제시됩니다. 12월 결산총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연말 연시가 북측에서는 가장 바쁩니다. 북측은 말입니다. 하루 생활이라는 게 아침에 출근해서 그 집단, 자기 조직 내에서 전체적으로 30분, 40분 독보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하루 일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계획을 논의하고 그날의 당, 그날의 인민위원회, 그날의 국가적 시책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하루 일을 하고 퇴근 전에 30분, 1시간 다시 그날의 생활을 총화를 하고 퇴근을 하죠. 이게 하루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루 생활 총화가 일주일 총화는 어떨 것 같아요? 또 일주일 총화 또 따로 있습니다. 한 달의 총화는 어떨 것 같아요? 개인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모든 단 한 명의 애 없이 어린 애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누구나 반드시 가입된 조직이 있죠. 노동동맹이다, 여맹이다, 농건맹이다, 김일성 사주청 동맹이다. 내지는 전일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있는 당적 체계. 다 포함되어 있죠. 다 소속되어 있죠. 그 생활들 매우 사실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굉장히 강도 높은 조직 생활입니다. 그 조직 생활의 기본 12월 전말 총결산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내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사실은 이 신년사 작업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엄정합니다. 그래서 전 국가, 전 부문, 전 인민적 차원에서 결사 관철의 지침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신년사의 엄정성, 정확성, 절대성이라는 건요, 사실은 수령제의 절대성, 무조건성, 오류성이 신년사에 관통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령이라는 것은 제도로 보는 게 오히려 좀 적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도, 수령제. 그러니까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죠. 전체가 모인 맹하이기 때문에 절대성, 무조건성, 오류성입니다. 저것이 직접 읽어서 전체가 다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 하나만 보면 그 전년도에 북한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올해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아주 집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체 인민들은 1, 2월 달에 말입니다. 신년사를 대부분 완벽하게 채워합니다. 그냥 누가 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외웁니다. 실제로 줄 쳐가면서 외웁니다. 누가 일부러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누구나 다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1, 2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신년사입니다. 신년사. 계속. 자기 해당 부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토론토에 참여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바로 전일적인 체제죠. 아주 보편성, 일반성이 규정되는 게 바로 신년사입니다. 신년사 한마디로 신년사는 총체적인 전년도의 평가, 새 국가 운영의 방향 총체적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신년사라는 건 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건. 북측의 신년사는 타 국가에 없는 엄청난 정치, 사회적 상징화, 일체화, 집단주의의 표징입니다. 제가 개성공단에 근무할 때 제 부서에도 북측 여직원들한테 북측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되면 그거 펴놓고 외우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농담을 하죠. 외우지 말고 체화를 해라. 이 느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라. 머리로 외우지 마라. 농담입니다만은 실제로 외우고 있어요. 그게 머리로 외운다고 되겠니? 가슴으로 체화를 해야지. 농담 같지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4년 했습니다. 옆에서 저도 공부하고요. 북한 학자니까요. 매일같이 북한 노동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실제로 신년사가 이렇게 얘들한테는 엄청난 구라를 실증적으로 가슴으로 채우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얘들 굉장하네. 이걸 계속 외운다고? 그 정도로 간단치 않은 게 신년사다. 다시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의 신년 연도 교수 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조금 위험해요. 신년사가 그런 겁니다. 북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북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기본은 말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공식 발표에 충실한 이해, 즉 텍스트에 충실해야 됩니다. 많은 북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장 이면에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원문에 충실하면 됩니다. 실제로. 신년사 구성이 어떻다. 이거 인사 분야별, 선거 분야별 됐고요. 저는 그냥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2016년 신년사 총평을 해보면 더욱 진전된 역동성, 자신감, 전변적 개혁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 라는 전평가를 했습니다. 조선건강 7차 방송국가 건설에서 일 나가자. 올해 전투주 9호로서. 중요한 내용들만 보면 7차 대회는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경지 높이 총화하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전 분석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7차 대회,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를 빛내어야 한다. 승리자의 영광의 대회, 승리자의 대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분수령,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사명, 경제적 성과를 수놓아진 조선의 존엄과 영웅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제가 이걸 여기 썼느냐? 이전 15년, 14년, 13년 신년사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자신만만함들이 글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아서 해석들 하시라고요. 창조로 들끓고 기적으로 충만된 지난 한 해.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여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과시. 여러분, 이게 2010년 신년사인데 말입니다. 2014년도에 2013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13년 한 해는 지난 이전의 10년의 변화보다도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즉, 2013년, 14년, 15년의 변화가 쭉 1년을 10년 맞잡이로 3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굉장한 변화다. 사실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폭발. 정말 폭발하고 있어요. 만나야 되겠죠. 왜 폭발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하여튼 신년사의 총평입니다. 2016년, 2016년 신년사 4년을 한번 쭉 비교해봤습니다. 이 비교는 뭐냐면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모든 신년사는 말입니다. 제일 앞에 친애하는 동지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친애하는 동지들 이렇게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보세요. 친애하는 동지들 2013년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조국 역사의 특기할 사변도를 빛나게 하라고 새긴 2012년을 보내고 원대한 포부와 최우성된 신심엔 포부와 신심만 있죠. 잘 보십시오. 이거 2014년은 어때요? 친애한 동지들. 우리는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진공길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길 2013년을 보내고 예? 또 확신과 자부심입니다. 아직 뭔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2015년 신년사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승리의 신심 더 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한 2014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올해 신년사는 2016년은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과 조국 역사에 빛나는 이정표를 아로새긴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문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 소위 말하는 수령이라는 사람이 직접 마지막에 읽는 거란 말입니다. 저 속에서 뭔가 찾을 수 되겠다. 저는 13년, 14년, 15년, 16년 4년의 첫 문장을 보면서 굉장한 역동성과 자신감들이 보양되고 있다. 뚜렷하다. 라고 봅니다. 예, 수소 폭탄이 터지면서 사실 이 신년사 나오자마자 많은 곳에서 핵 이야기 없다,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건 사실 오보였죠. 실제로 왜곡이죠.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진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적 가치. 거기에는 경제에 집중하겠다, 핵에 집중, 이런 게 없어요. 가치가 하는 겁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핵이 필요한 거예요. 핵무력과 인민경제 건설은 가치가 하는 겁니다. 동일의 양면처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핵이 없으면 인민경제 건설이 안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경제강국 건설 기본입니다. 총력전이 총력전. 기본적인 국가의 경제. 기존의 군수구, 민수일, 군수 중심의 국가 경제를 민수로 전환시키는 스핀업이 원래도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다. 즉, 지난해 보셨죠? 군수공장에서 애들 유모차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변화들, 원래도 마찬가지겠죠.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1000만 가지 국사회 가운데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 참 간단치 않은 이야기죠. 예? 여러분, 최고 앞부분에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정성, 정확성, 보편성, 절대성이죠. 예?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인민생활 문제를 1000만 가지 국사회 제일 국사로 내세워야 된다. 이거 무서운 말이다. 왜? 모든 인민들은 다 외웠어요, 이거. 다 외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외웠어요. 인민위원회나 당 일꾼이 지역에서 저것 중심의 사고를 안 한다? 죽어나는 겁니다. 인민들한테. 신년사도 안 읽었어, 너? 이게 여러분 아주 해프닝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절대성이고 보편성이냐? 저걸 읽은 사람들은 저대로 관료들이 안 하면은 바로 들이대는 거예요. 예? 당 일꾼이, 행정위원회, 인민위원회 누구라도 기존 신년사의 기본 내용들에 반하는 뭔가 정책이 나온다, 일선에서 바로 작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민들한테. 그래서 절대성, 보편성, 일반성 있는 겁니다. 엄정성.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 외우죠. 1000만 가지 국사, 제일 국사를 한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중심 이해될 거고요. 과학기술로 강성국가 기초,
과학기술 부강조건설. 사실은 여러분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독특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북한의 과학기술은 다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구실에 있지 않죠. 북한은 과학기술 국가다라는 말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않습니다. 북한은 과학기술 국가다라는 말 자체를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이죠. 우리는 북한을 잘 모르잖아요. 인공위성은 막 쏘면 막 올라가는 겁니까? 북한은 과학기술 국가죠, 사실은. 매우 수준 높은 기초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범주가 좀 보통 분야들도 있죠. 실제로 북한의 경제에 이건 말입니다. 미국의 대외 경제 공세 때문에라도 자급자족 자립을 갈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열악한 조건들을 돌파해 나가는 가장 첫 방도로서 꼽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서 어떻게든 자립 경쟁하고 돌파하자라는 것. 저 과학기술은 전체 북측 경제의 대계, 7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짤 때 과학기술적 수준과 사고를 제일 앞에 두고 짭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들한테는. 그래서 과학기술 가장 중시 여기고요. 최근 2, 3년 동안 가장 강도 높은, 가장 확실한 지원들도 과학기술 나오고 있죠. 성과들도 거기서 나오고 있죠. 북측의 어린애들한테, 학교 애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으면은 압도적으로 과학자입니다. 압도적으로 기술자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 문화 속에서는 과학기술 자체가 문화적으로 매우 우대받고 있다는 것, 문화적으로. 역사를 고난인군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엄청난 시대로 규정을 합니다. 엄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반드시 한번 털고 가야 됩니다. 털고 간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엄정한 평가를 하고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지 않고 그냥 대충 구렁이 담는 것이 간다?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7차 대소집 이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1980년대 6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했어요. 사실은 북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김일성 주석이 1986년도에 제안합니다. 이거 7차 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주의권 붕괴 조짐이 있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막 힘들어져요. 이 상황에서 국제정치 질서가 지금 매우 난맥상으로 갈 것 같다. 이 시기에 맞는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7차 당대회를 소집할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아라는 것을 정치국에 제의를 했어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10대 전망 앞단계 관찰하고 나서 당대 소집하고 이후 10대 전망 관찰 이렇게 10대 전망 빨리 관찰하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10대 전망 관찰 못했죠. 사회주의권 붕괴해버리죠. 사회주의권 붕괴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북측의 경제가 완벽하게 힘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 3년의 완충기.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실 건데 이 3년의 완충기라는 게 있습니다. 완충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작살나면서 거기에 북한의 경제사회 구조가 빨리 조응해서 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변화 속에서 사실은 스톱되다시피 관망해버립니다. 발빠르게 조응하지 못해요. 이것을 완충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완충기는 완벽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완충기 노선 이어져가지고 총체적 경쟁을 가버리죠. 이후 당대회는 완벽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저 때부터 비정상의 정상화가 계속 가게 되죠. 사실은 언제부터입니까? 90년대, 벌써 20년간 쭉 가버리고. 만약에 80대 중반에 변하는 국제질서에 맞게끔 7차 당대회를 열어서 기존 사회주의 국제시장에 맞게 꾸려진 북측의 경제 질서들을 완벽히 바꾸고 그 당시에 국제정치 변화에 조응하는 체제로 갔을 따름 북한에서는 또 저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건 if는 없죠. 역사 if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평가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 혼자 써봤던 겁니다. 굉장히 이건 북측의 관료들하고 많은 부분 논쟁했던 한 영역입니다. 사실은. 여성했으면서. 이거 알까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북한 학자 중에서 북측의 경제 실패가 완충기 3년에 그 엄혹했던 그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만큼 사실은 북한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발표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2016년 전망입니다. 7차 당대회를 하겠죠. 7차 당대회를 하겠죠.
수소폭탄부터 터뜨렸습니다. 수소폭탄부터 터뜨리고 7차 단계 바로 갑니다. 계속 뭐 나오겠죠. 아마도 2016년 전망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정상화, 즉 당 중심의 국가 체계가 엄청 강화될 것이다. 노동당의 당적 지도 체계가 심화될 것이다. 뭐 지금까지 많이 이완되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더욱더 제도화, 구조화, 강화될 것이다. 국가 체계 전반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석, 총비서, 위원장, 내각 개편, 뭐라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주석직이 부활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총비서를 추대한다. 제1위원장, 위원장을 제1을 뗀다. 내각 개편한다.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좀 하나의 분수령으로서 분명히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들이 쏠리죠. 그런데 사실은 별 중요하지 않고 정부, 군, 근로단체, 외곽 쪽이 전반에 대한 노동당 중심의 전체 지도체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가 특징일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뭐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미 관계는 한마디로 아주 집요하게 계속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북측과 집요하게 자꾸 도망가려는 전략적 회피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사실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회피입니다. 맞죠? 평화협정 요구와 전략적 회피가 계속 충돌하죠. 올해가 아마도 미국 대선이 있어가지고 오바마의 선택은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민주당의 재집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라면은 오바마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인민경제 7차 당대의 상징, 강선국가 최종의 관철 의지가 지속적으로 고양될 것 같다. 이건 별첨 자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틀 속에 시장경제 고양 계속될 것이다. 당대의 전망 관련해서 수폭, 이런 생각을 하면 엉뚱하게 좋은 찬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 그냥 혼자 이렇게 막 써보는 겁니다. 누구하고 토론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계속 깊이 사유를 해봐야 됩니다. 그쪽 상황에 입각해서 내가 걔네들 입장이면 어떨까 계속 고민해보는 거죠. 나하고 많이 만났던 그 관료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기에서 한번 써보는 것들입니다. 당대의 전망 관련해서 수폭 등 자체 군사력 수준의 상징적 평가가 반영이 된다면 북측이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메아리 없는 답변이 계속 전략적 회피한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평화선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하니까. 우리는 83년부터 정개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얘기했지만 그 수십 년간 아무런 메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못 기다리겠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개무시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냥 혼자. 아무리 메아리가 없잖아요. 평화협정 맺자 그러는데 이 미국과 북한과의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것은 오로지 북핵 폐기뿐이 없어. 협정은 필요 없어. 평화협정이 필요 없어. 북핵 폐기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입장과 북핵 문제하고 평화협정 같이 지금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뭐 대선 전에라도 그냥 평화선언 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혼자 해봤습니다. 아니면 말고. 예, 그러면서 북미 전쟁 실질적인 종언을 선언하죠. 왜 이미 전쟁은 없다. 너네들 못 때리잖아. 죽을 수 있어? 그만한 이게 여러분 수폭 등 자체 군사력 수준의 상징적 평가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방어적 의미에서 너들도 죽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아주 공세적 의미예요. 아주 공세적 의미. 미국이 우리가 때리기 전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두려움. 이것이 반영되는 게 2016년의 북미 관계의 군사 문제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적어도 때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맞을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작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구조가 지금 2016년에 벌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 다 갖고 있다. 이미 다 게임 끝났다. 평화밖에 해답이 없다. 안 해? 정말 안 해? 그러면은 우리가 선언한다. 라고 치고 나가버리면 상정이었습니다. 인민경제 지속 고양과 관련된 별첨 자료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성견지명이 있죠.
여러분, 개성공단에 근무할 때 가장 제가 많이 나갔던 출장지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의 국가급 경제특구가 51개가 있습니다. 1호 심천부터 쭉 있죠. 개성공단에서 북측과 협상을 하다 보면 늘 하나의 모델이,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중국식 계획개발이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서 북측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야, 웬만하면은 북미관계 정상화해가지고, 경제봉쇄 풀고, IBRD 세계은행 이거 돈 받아가지고, 중국보다 더 빨리 좀 가자. 저의 논리죠. 하여튼, 한국과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뤘던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의 비밀들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공통점들을 한번 빼봤어요.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가 있더라.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 맞죠? 예? 경제개발 계획, 사회갈등 조항,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 자체는 사회주의 계획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산업 경쟁력. 우리는 뭐죠?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죠. 예? 저임금 저고가 정책. 중국도 마찬가지. 노동 생산성 경쟁력, 저임금, 노동자 농민공익 문제, 저고가 정책이 있었습니다. 재정 조달은 우리 해외 차관이죠. 해외 차관이 한 100 정도 들어오면은 많은 부분은 막 돈 빠졌습니다. 정치 자금으로. 토지 재정이, 중국 토지 재정이 있습니다. 기타 국민성, 건면성 있겠죠. 화교 자본 있겠죠. 이 성장 공인들을 제가 그냥 북측에 한번 쭉 대입을 시켜봤어요. 혼자 그냥 2012년도에 그냥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한번 쭉 왜 이걸 그렸는 줄 아세요? 개성공단에도 이렇게 늘 관료들, 그 협상의 파트너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저한테 북미 간의 이 엄혹한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중국보다도 더 고도 경제 성장을 더 빠른 시간에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쳤디. 뭘로 할래? 뭘로? 어떻게? 지켜보라. 김 박사 선생님 정말 지켜보라. 뭘 지켜보기는 북미 관계 정상 없으면 안 돼. 기본 딱 여기에 맞춰 있는 거죠. 웃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자신만만은 뭘까? 그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혼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는 기본이죠.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가 있죠. 문화가 있습니다. 사상 단결력, 통일당의 애국심, 최강점을 자평이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이 있죠. 여러분, 북측에는 임금이 있습니까? 임금이 없습니다. 생활비만 있죠. 생활비만. 임금 경쟁력은 최고죠. 그런 거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토지 전체가 누구 거예요? 국가 거잖아요. 예? 임금 경쟁력, 상품 경쟁력, 이 두 개는 뭐로 볼 수 있느냐? 개성공단에서 경험을 지금 해봤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생산성, 그들의 동기부여, 모티브만 되면 물불 안 가린다라는 거, 하자라는 거, 이런 거만 있으면 무섭다. 아, 이게 간단치 않겠구나. 자원을 흔들죠, 지금. 자원을 흔들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고 투자해라. 맞죠? 국가 소유의 토지재정. 전 국토가 국가 거잖아요. 중국이 토지재정 가지고 장악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지금 북측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 건물들은 해외 자본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실은 미국의 국가 대북 경제보고시가 그대로 유효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청진, 신의주, 평양, 그 엄청난 건물들이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요?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자본일 것 같아요? 해외 자본이죠. 해외 자본은 어떻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미국의 경제봉쇄가 있는데 아주 독립적인 법인들을 중국이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마찬가지로 남측의 자본 기술이 나중에 좋은 시기 되면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및 배후 시장. 여러분, 대한민국이 IMF를 넘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운동력. 첫 번째는 국민들의 애국심. 겉모으기 하고 참 선량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엄청난 중국의 배후 시장이 누가 직접 선을 댔고 있죠? 북한이잖아요. 중국은 마침 이미 10년 전부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 변바로 다 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죠? 신의주 특구, 황건평, 낮은선봉 다 그런 거예요. 중국이 다 빼고 있는 거죠. 그 초기 시너지가 또 엄청 크겠죠. 가장 크게는 군수화학기술의 민수사업화,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의 함수. 즉, 기존의
9대1 경제를 60년간 9대1 경제를 유지했던 그 구가 60년을 유지했던 구의 군수 산업이 구조적으로 민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폭발력일 겁니다. 그것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간다라면은 이거 간단치 않을 수도 있겠다. 제가 뭐 말만 하면 간단치 않다 그렇죠. 2015년도에 가장 많이 썼던 말 두 마디가 우리가 북한을 할까요? 간단치 않습니다. 실제로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 정말 무지에서 깨어나야 된다.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지. 북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첫 단추는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분단은 복이며 통일이 참이죠. 전쟁은 악이고 평화가 선이죠. 분단은 북한을 총체적 무지의 대상을 전락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습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에 실제하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만나봅시다. 행복한 평화,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